태어나서 네이버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봤다. 쓰세요 그냥 하시기보라는 기업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성공보다 실패를 더 우대한다고 아예 나와 있어요. 인재상이 없는 기업이야. 저는요 이런 기업 너무나 좋아요. 오히려 인재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획일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본질적으로 이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의 사업의 본질은 뭐냐? 안녕하세요 면접준당입니다. 여러분 팀 네이버 우리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지만 지금 기업 분석 자료를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자소서 문학 분석이 도움이 된다는 생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늦었지만 이제 내일 모레가 진짜 마감이지만 그래도 팀 네이버를 작성하는 많은 취준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자소서 문학 분석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다 알죠? 네이버는 아는데 자소서 문학을 보니까 또 답답해져. 그런 생존이들은 지금부터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항은 세 문항인데 문항은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또 너무나 자소서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소서의 스킬 정도면 충분히 쓴다.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뭐 문과생이야. 이게 내가 지금 IT 기업을 잘 써보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예 자소서가 처음인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분들 스펙과 관계없이 합격하는 방법을 제가 최대한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지원 동기와 포부고요. 2번과 3번은 인성과 조직 관련된 문항입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지만 또 우리의 고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이번에 팀 네이버 같은 경우에 4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문항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또 이 내용을 보시고 직무에만 너무 꽂혀 있으면 안 됩니다. 직무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던 그 네이버의 관점에서 조금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알고 있던 네이버는 그냥 사용자 중심의 네이버였어요. 사용자 중심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그냥 우리한테는 그냥 포털 엔진 정도로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준비할 때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뭐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네이버를 조금 이해하자 이제 그 뜻이고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T포인트 문항이죠. 그래서 T포인트 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네이버는 훨씬 더 이 T포인트 문항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정형화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모으려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라는 기업에 엄청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껏 여러분들이 막 스펙 때문에 고민되고 나 학점이 나죠. 나 대외 활동 못했어. 나 토익이 나죠. 그런 취준생도 분명 아닐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네이버에 지금 남은 시간 하루만 동안 집중을 해야 된다. 왜? 스펙과 내 경험과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몰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추천드릴 방식은 먼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관심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원한 부분을 결정한 계기와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먼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에 대한 나만의 관심을 조금은 녹여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관심이 그냥 기사를 복붙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와이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의 관심 갖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것들을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낫지 그냥 현재 네이버가 하고 있는 테크라든가 뭐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기사만 막 4-5줄 늘어놓는 그러한 자기소개서를 절대 작성하지 말자. 즉 나만의 와이나가 포함된 관심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네이버에서 무엇을 좀 해보고 싶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의 포부를 녹여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렇게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자소서 문항 분석들을 해보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편견을 갖지 말고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각 기업들을 보면 뭐 스펙에서 걸러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많은 기업들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보니까 네이버만큼은 여러분들 좀 편견을 갖지 않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 인재상이 없는 기업이야. 저는요 이런 기업 너무나 좋아요. 오히려 인재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획일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저는 더 성장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기업에 더 좋은 인재들이 저는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업 분석 자료라든가 뭐 자소서 면접에서 항상 Y나를 강조하고 항상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소서와 면접에서 이야기할 때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되게 쭈뼛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라는 기업은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 우리들의 성공보다 실패를 더 우대한다고 아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성공 경험이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맨날 여러분들 성공 경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무엇을 배우고 느꼈느냐 이거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 그쵸? 그런데 네이버라는 기업은 진짜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자소서 1, 2, 3번을 작성할 때도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심을 끌어담아서 나만의 Y를 끌어담아서 그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를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지 못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고 본질적으로 이걸 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의 사업의 본질은 뭐냐? 궁금증을 해결하는 겁니다. 물론 IT 기업이지만 사업의 본질은 뭐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최수연 대표님이 얘기한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는 뭔가가 궁금할 때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디를 이용해요? 우리가 구글 이용해요? 물론 해외를 나가면 구글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가 갖고 있는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사업의 본질은 어떠한 궁금증이라도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기 지원 부분 4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그냥 직무에만 여러분들이 꽂혀서 자소서를 작성하거나 면접을 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사업의 본질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테크가 돼야 되고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돼야 되고요. 그 궁금증을 조금 더 해결하고 호기심을 갖게 해줄 디자인이 돼야 되고요. 서포터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뭐 자소서 문항 분석에 이 문항은 책임감이고요. 이 문항은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고를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순간 이러한 유연한 기업에서요. 면접에서 훨씬 더 당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는요. 모든 이에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지금 채용 공고를 보기 전에 이 한 줄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테크로 지원하든 어디로 지원하든 간에 내가 어떠한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지를 여러분들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해 보세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입사 후 성장 목표를 제시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이런 AI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습니다. AI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25년에 이야기를 했어요. 뭐 모든 기업이 마찬가지지만 네이버는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슈들은 좀 알면 좋다. 근데 제 지금 기업 분석 자료가 은행은 지금 퍼펙트하게 되어 있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제작 중이기 때문에 기업 분석 자료 지금 현재 초안은 그냥 제가 드릴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면접 되기 전에 완벽본을 그때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초안된 거를 일단 드릴 테니까 이 정도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AI 도입을 통해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런 것쯤은 자소서를 작성하는 지금부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국 네이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테크 부분으로 지원하는 생존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부분에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부분에 어떻게 코어를 할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이미 테크 부분에는 박사일 거라고. 그러면 그 테크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직무를 지원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지원한 직무와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굉장히 좋다. 지금 결국 네이버는요 AI를요 회사의 주력 사업 분야인 검색, 커머스, 광고 사업, 콘텐츠 이런 것을 다 접목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원 분야가 다 나눠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물론 전문성을 당연히 요구하겠지만 큰 틀은 결국 이러한 주력 사업을
알고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앞으로도 강화해야 된다. 이거를 절대 놓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은요. 스스로의 의지로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시도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 분석의 핵심을 잘 모르면은 그냥 어떻게 써라.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항의 의도도 네이버의 지금 현재 이슈와 연결하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핵심은요. 스스로예요. 왜냐면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 여러분들 이러한 자소서 문항은 어느 곳에서도 문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네이버에서 중요한 거는 스스로 어떻게 네가 도전이나 변화를 하는 사람이냐,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걸 왜 물어보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강조할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경험을 그냥 나열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자소서 한문항 첨삭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한문항 첨삭을 제가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경험 나열을 하는 친구들이 거의 한 70%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방향성을 빠르게만 바꿔주더라도 아예 새로운 자소서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냥 나의 새로운 도전이나 경험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내가 이 경험을 스스로 도전이라든가 변화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한 줄 정도는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Y나의 구조로 가는 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이 도전을 왜 했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 친구가 스스로 이거를 도전했네.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대부분 경험으로 들어가면 뭐다? 그냥 경험에 매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네이버는요. 광고, 컨텐츠, 쇼핑, 기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많은 사업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이 능동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듣는 공무원 어때요? 그냥 주어진 일을 묵묵히는 열심히 하지만 능동적으로 뭔가를 막 찾아서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네이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도 좀 더 먼저 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결국 능동적인 어떠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핵심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스스로라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내가 도전이나 변화에 대한 경험에 꽂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왜 스스로 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왜 새로운 도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네이버에서 필요한 이유는 뭐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더 잘하기 위해선 물론 내가 테크 분야면 테크만 알아도 되지만 결국 뭐다? 이 테크가 어떠한 광고와 연결되는지, 이 테크가 컨텐츠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뭐가 더 잘 소비되는지, 이 테크가 어떠한 쇼핑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기술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뭔가 해야지,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야지 조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경험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나에게 뭐 A라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나에게는 어떠한 의미다. 베느알의 법칙을 꼭 써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베느알의 법칙이 뭐예요? 그냥 이 경험에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했어. 나 새로운 변화를 했어. 그게 아니라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끼고 알게 된 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여기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베느알을 통해서 느끼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T포인트! 어떻게 네이버에서, 어떻게 내 직무에서 무엇들을 더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점에 대한 얘기를 작성해 주시면 면접 때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채용 공고 앞에 동영상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현직자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업무의 8R이 문제 해결과 공감이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정확한 정답은 또 아니에요. 현직자 분의 이야기야.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굉장히 저는 공감이 됐거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뭔가 의지를 갖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변화를 한다는 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하는 업무의 8R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친구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분명히 상대방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테크 분야면 직접적으로 광고주랑은 보지 않겠지만 결국 그 광고주를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서비스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이러한 직원분들과 또 코업을 하면서 또 그들과의 또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떤 뭐 직무 역량이 좋다가 아니라 결국 많은 현직자분들이 문제 해결과 이런 공감력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되려면 이렇게 문제 해결을 예를 들어서 잘 하려면 여러분들 나중에 나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 있어야 이러한 문제 해결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이러한 자소서 문항 때 경험을 그냥 나열만 해버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지금 작성하실 때 한번 이런 걸 참고해보셔서 결국 네이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문제 해결과 공감력, 협업막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을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의 이러한 경험치가 필요한 거고, 이런 경험치가 있으려면은 어떠한 상황에서 스스로 뭔가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이러한 변화를 시도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문제 해결도 잘한다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시면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도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입니다. 3번은 뭐 팀 관련된 이제 내용인데 이런 것 같아요. 팀 혹은 모임 내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하며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경험과 결과.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뭐 협업에 대한 거 그냥 그런 문항을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자소서 시즌이기 때문에 복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그냥 팀워크 문항을 그냥 대충 복붙해서 내지는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 네이버에서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현직자 인터뷰나 이제 그런 영상들을 보면은 뭐 테크라든가 서비스 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협업을 얘기하세요. 협업.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뭐 협업이 뭐 화이팅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협업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네이버에서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게 왜 그렇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홈페이지 가셔서 저는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그런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영상 중에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없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근데 그분들이 어떤 동료하고 일하고 싶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뭐 많은 얘기들 했지만 제가 기억나는 건 이거였어요. 어떤 동료? 뭐 물론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끈기, 그리고 배움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를 한 그 영상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그냥 협업이라고 하면 한 자소서에 그냥 대충 뭐 내가 예전에 뭐 팀 프로젝트 했던 거 그냥 또 대충 컨트롤 C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음부터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IT든 기획이든 어떤 업무든 결국 끈기와 배움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팀 혹은 모임 내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하면서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경험? 그러면 이 이슈랑 한번 연결을 시켜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기업 분석 영상들을 촬영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매칭시키는 걸 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또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을 작성할 때는 이렇게 좀 작성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또 소재들이 있겠지만 왜 이 경험이 나에게 도전이었는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도전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또 첫 번째는 뭐다? 왜 이 경험이 나에게 도전이었는지가 분명히 나와야 되고, 이게 뭐다? 내 개인적인 게 아니라 팀입니다. 팀. 아시겠죠? 그리고 팀에서 무조건 성과를 낸다? 아니에요. 여기서 내 개인적인 상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진행하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상황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것들이 뭐 잘 해결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러한 과정은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는 대부분은 결과 중심적인 게 많고요. 성공 경험에 꽂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장이 더 중요한 회사입니다. 성장. 실패해서 성장을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항을 작성하실 때는 뭐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어요. 그럼 그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부러 결과가 좋았는데 그걸 실패로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Y나의 경험 중에서 그러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작성해도 되는데 거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보다 그 과정에서 베느알 법칙이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국 성과가 좋으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직무로 지원하던 간에 끈기 있게 뭔가를 계속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뭐 테크로 지원했어. 기술력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 기술이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맡았어. 그게 될 때까지 뭔가 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배움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뭐 컨텐츠를 만들어. 아니면 뭐 어떤 뭐 협업을 해. 내가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모르는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배움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네이버라는 팀에서 계속해서 도전적인 과제를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내가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네이버 입사에서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물어본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네이버 꼭 합격하셔서 면접 때 우리 만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영상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너무 마지막 몰려서 또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해서 혹시라도 뭐 실수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최대한 제가 빨리 해서 지금 올려드리려고 저도 지금 급합니다. 앞으로는 좀 미리미리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스펙 뭐 안 좋다 뭐 학점 안 좋다 뭐 토익 없다 나 비전공자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태어나서 네이버에 한 번이라도 검색해봤다 쓰세요 그냥. 아무쪼록 꼭 좋은 결과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진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하면 합격입니다. 자 다음 현대카드는요 바로 이어서 제가 내일 또 오겠습니다.